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기분 좋은 상승세로 출발을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죠. 오후장에 지금 밀리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위원님의 전략이 있습니다. 달달한 포인트를 통해서 오후장 작전 세워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바로 각계 전투입니다. 최근 시장은 골고루 상승세가 나오기보다는 개별 이슈를 가진 종목들이 각계 전투를 벌이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소 혼란스럽기도 한데요. 위원님께서 저희의 전투력을 또 업그레이드 시켜줄 전략 챙겨주시죠. 네, 전투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 보자면요. 자, 애플의 아이폰 공개와 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나타낼 것 같은 시장에 개별 기업의 호재들이 쏟아지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가 개발 중인 슈퍼컴퓨터 도조에 대해서 도조가 기업 가치를 6천억 달러를 높일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하면서 테슬라가 10%가 넘게 폭등을 했었죠.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아마존이 강력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고 또 엔비디아의 GPU 확보 작업도 벌이고 있다라는 기사가 전해지면서 3% 넘는 상승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자, 퀄컴 또한 애플의 2026년까지 모뎀 칩을 계속 공급하기로 하면서 계약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퀄컴은 4%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죠. 또한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죠. 닉 티밀하우스는요, 기사를 통해서 금리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태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9월에 금리를 동결할 뿐 아니라 이후 주가 인상도 이러한 9월에 금리를 동결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이후에 추가 인상에 대한 부분도 전혀 확실한 게 아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를 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났다라는 희망을 시장에 안겨주고요. 그러면서 지수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던 달러 인덱스도 일본의 개입으로 상승세가 멈췄는데요. 일본 중앙은행 총재는요.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초완화적 통화 정책에서 조용한 탈출 방안을 찾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일본의 긴축 가능성에 일본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엔화 강세가 나타났고요. 또 미국 국채 시장에서 일본 자금의 이탈 우려로 인해서 미국 국채 금리는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엔화 강세 영향으로 달러 인덱스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전일 발표된 뉴욕 연은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요, 3.6%로 전달 대비 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요, 가계소득 증가율 기대감이 2.9%로 2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내년 실직 확률을 묻는 설문조사를 보시면 13.8%가 내년에는 실직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고용 불안감이 2021년 4월 이후에 최고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과 또 개별 종목들의 호재로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을 하였고요. 특히 기술주들에 대한 호재로 인해서 나스닥은 1% 넘게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뉴욕 시장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뉴욕 증시가 매크로적 이슈가 아니라 개별 기업들의 이슈로 움직였던 만큼 금일 국내 증시는 미국 시장 상승과는 별개로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시장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출회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지만 역부족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시장 특별한 주도 섹터가 없는 가운데 제약, 바이오, 엔터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하이퍼 클로버 X 공개 이후에 다소 노이즈는 있었지만 호텔 신라나 미주개발은행 등과 같은 클라우드 협력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는 이러한 네이버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수급 불안으로 인해서 금일장 테마 동향 썩 좋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먼저 전일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 공개 영향으로 오늘장 자율주행 테마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신다면 라이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콤이 장중 한때 상한가를 터치하고 윗골이 달리고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를 따라서 퓨런티어, 그리고 캠시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리고 더 미동과 같은 이러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 제약바이오 섹터를 보신다면 대장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급등세를 나타내다가 지금 윗골이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고
비만 치료 관련주인 일동홀딩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로봇 관련주에서는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MI큐브 솔루션이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단기간에 순수익을 드리고 있고, 또 양자암호 관련주인 또 오리로와 엑스게이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품 관련주를 보신다라면 크리스탈 신소재를 보실 수가 있고요.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주로 부각된 엑세스바이오,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 한국무브넥스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자율주행 섹터를 제외한다라면 테마 형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자율주행 섹터 또한 신뢰할 만한 거래 대금이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테마 동향 정리해 드리겠고요.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지수에서의 수급 불안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테마 또한 형성되지 못하고 개별 종목들의 산발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수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강력한 테마가 형성된다라면 어느 정도 매매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시장과 같은 개별 종목 장세가 개인들이 접근하기 가장 어렵고 또 손실이 날 확률도 큰 장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제 본방송을 통해서 이번 주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질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매크로적 이슈는 오늘 밤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부터 시작입니다. 자, 가만히만 있으면 본전이라는 말은 아마도 오늘 같은 장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무리한 매매는 자제를 해주시고 꼬여있는 시장 수급이 개선되거나 신뢰할 만한 테마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관망하면서 보수적인 대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만히만 있어도 본전이다. 저희의 또 그 에너지가 충전이 됐습니다. 이 에너지를 모아서 어떤 섹터를 공략해 볼까요?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공략 섹터는 AI 관련주입니다. 피처링 테슬라라고 남겨주셨는데 간밤 테슬라가 쏘아 올린 공에 미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죠. 오늘 2차 전지 쪽보다는 슈퍼컴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AI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모멘텀 안고 갈까요? 네, 앞서 시황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모건 스탠리에 의해서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가 재부각이 되면서 전일 테슬라가 10%대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테슬라 영향으로 금일 국내 시장에서도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테마성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자율주행으로 부각받았던 종목들, 테슬라 카메라 모듈 납품업체와 같은 다양한 재료를 가진 종목들이 현재 시세를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테슬라 이슈와 관련된 섹터는 과거에 부각되었던 자율주행 관련주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전은 AI 머신러닝을 통해서 자동차에서 수집한 동영상 자료를 분석하고 학습하는 데 특화된 플랫폼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기존 자율주행의 틀을 벗어나서 사람이 두뇌와 눈으로 운전하듯이 자율주행도 카메라와 AI만으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번 슈퍼컴퓨터 도조의 등장으로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는 신개념 자율주행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자율주행 혁신의 핵심은 결국은 또 AI라는 것이고요. 인간의 눈과 뇌의 역할을 하는 AI라면 그 영상을 분석하면서 학습하고 또 실제로 주행 중에 실시간으로 주어지는 영상을 분석해서 주행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 이슈를 단순히 기존 자율주행 테마의 이슈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AI, 그중에서도 테슬라가 추구하는 영상 분석 기술과 또 그와 관련된 AI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도 AI 관련해서 말씀 조금 해주셨는데 역시나 최근 시장은 AI라는 키워드가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공략해 볼까요? 네, CA랩이라는 종목을 오늘은 공략해 보려고 합니다. 국내 유일의 그 엔비디아 소프트웨어 파트너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가 현재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생성형 AI 생태계 내 비즈니스가 확대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또 이러한 그 인공지능 AI 개발에 이용되는 반도체를 전 세계 시장에서 90% 이상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CA랩이라는 기업이 동사가 AI 영상 전문 분석 전문 업체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엔비디아 소프트웨어 파트너사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엔비디아 GPU 수요가 증가한다라면 국내 최대 수혜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엔비디아의 GPU 효율을 높여주는 솔루션인
우윤희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향후 엔비디아 성장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로봇 의료 AI 그 시장에 대용량 초고속 데이터 처리 기술이 부각이 되고 있고 다양한 AI 산업을 활용 가능한 영상 데이터 중심의 AI 분석 서비스도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충분히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다.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차트 보신다라면 C랩 같은 경우엔 최근에 바닥권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이후에 견조한 조정의 흐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동종목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목표가는 최근의 고점인 19,0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하단에 1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해볼 종목은 C랩 받아보겠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목표가 19,000원까지 바라보면서 또 단기적인 슈팅 기대해 볼게요. 더욱더 달달해지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원님의 종목 AS인데요. 이 종목 어제도 추가적인 전략을 챙겨주셨었죠. 이노 시뮬레이션부터 보겠습니다. 목표가까지 홀딩을 하면서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대로 하루 만에 목표가를 뚫고 올라섰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목표가를 도달을 했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지지 라인으로 볼까요? 네, 일단은 목표가 먼저 단기간에 5거래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5거래일, 6거래일 만에 목표가 돌파하면서 달달한 10분 시청하시면서 또 달달한 수익 챙겨가신 시청자님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이노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스마트 모빌리티 XR 솔루션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량 시뮬레이터 기반 디지털 검증 솔루션을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또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른 그런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AI 시뮬레이션 검증 기술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표가를 21,000원을 제시를 해드렸고 어제도 목표가까지 홀딩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외부터 상승을 하면서 또 오늘도 갭을 띄워주면서 목표가를 가뿐하게 돌파를 했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지라인을 보신다라면 이 자리죠. 18,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다시 한번 빠른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노 시뮬레이션으로 단기간에 수익 챙기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지지라인 18,000원 기억해 보시면서요. 추가적인 반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볼게요. 이 종목 5거래일 만에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는데요. MI큐브 솔루션 보겠습니다. 역시나 위원님과 함께하면 항상 이 시간이 달달합니다. 오늘 크게 슈팅 나오면서 목표가 강하게 돌파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수익 조금 챙기고 갈까요? 목표가를 돌파를 했을 때는 수익을 챙기고 일부라도 챙기고 가는 게 맞겠죠. 요즘 시장은 욕심을 크게 내다 보면 많이 당하고 윗꼬리에 많이 당하는 시장입니다. 동종목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부의 스마트 팩토리 정책으로 제조의 혁신 지원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 실적 호전의 기대감도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동종목 같은 경우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매수 사인을 드렸고요. 여기서 매수 사인을 드렸고 지금 5거래일 만에 목표가 33,000원 제시해드렸는데요. 33,000원을 돌파하면서 40,000원까지 큰 수익을 챙겨드린 종목입니다. 자, 달달한 10분 시청하시면서 달달한 수익 다시 한번 단기간에 챙겨가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자리죠. 지금 제가 저항으로 드린 33,000원짜리 목표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홀딩하면서 추가 수익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MI큐브 솔루션 5거래일 만에 수익 챙기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지지라인 33,000원 이탈하지 않을 시에는 추가적인 반등 기대해 보겠습니다. 항상 위원님과 너무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는데 오늘 무료 방송 준비해 주셨다고요. 어떤 내용 담아주실까요? 네, 지금 변동성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변동성 구간에서는 대형 지수주보다는 이 변동성을 이용한 테마주 매매가 빠르게 수익을 줍니다. 그래서 테마 내에서 시장 주도주로, 시장 대장주로 빠르게 수익을 챙겨가는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공개 방송에서 시장 주도주 매매 진행하면서 수익 함께 챙겨갈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수익, 또 특별한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나 변동성이 클 때는 단기 테마의 여왕이신 위원님과 함께 해야겠죠. 방송 직후에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요. 더욱더 달달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